안녕하세요. 정쌤 합격요양보사입니다. 오늘 공부하신 문제들이 시험장에서 여러분의 합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시험 전 꼭 한번 확인하고 가세요. 지금부터 국가시험 자주 출제되는 4탄 50문제 풀이해 보겠습니다. 1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짚고 버스에 승차할 때 순서로 옳은 것은 1. 지팡이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2.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3. 왼쪽 다리 지팡이 오른쪽 다리 4.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지팡이 5. 오른쪽 다리 지팡이 왼쪽 다리. 정답은 2번에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입니다. 편마비 대상자가 버스에 올라갈 때는 지팡이를 먼저 올리고 건강한 다리를 올린 다음 마비된 다리를 올립니다. 계단을 오를 때는 일반적으로 건강한 다리 먼저, 아픈 다리는 나중으로 기억하시면 쉽습니다. 지팡이를 먼저 안정적으로 짚어 균형을 확보한 후 건강한 다리로 올라가고 마지막 마비된 다리를 올립니다. 버스 올라갈 때는 지팡이, 건강한 다리, 마비된 다리, 내려올 때는 지팡이, 마비된 다리, 건강한 다리입니다. 평지를 갈 때는 내려올 때의 순서랑 같습니다. 2번 욕창 예방 매트리스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매트리스 위에 찜질기를 깔아준다. 2. 대상자 외에 1인 이상이 동시에 사용한다. 3. 일주일에 한 번 작동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한다. 4. 매트리스는 끓는 물에 소독한 후 말려 사용한다. 5. 엉덩이 밑에 손을 넣어 매트리스 공기압을 확인한다. 정답은 5번에 엉덩이 밑에 손을 넣어 매트리스 공기압을 확인한다입니다. 욕창 예방 매트리스는 대상자의 체중을 분산하여 특정 부위에 압력이 집중되는 것을 예방하는 데 사용합니다. 엉덩이 밑에 손을 넣어 매트리스가 적절하게 팽창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대상자의 몸이 바닥에 닿지 않는지 살펴봅니다. 찜질기나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를 매트리스 위에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매트리스는 정해진 방법에 따라 관리하고 사용 전 작동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엉덩이 밑에 손을 넣어 매트리스 공기압을 확인한다입니다. 이 공기압은 하루에 한 번 이상은 확인을 해야 됩니다. 3번 가래가 묻은 물품을 처리할 때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1. 물품을 처리한 후 고체 비누로 손을 닦는다. 2. 사용한 장갑은 말려두었다가 다시 사용한다. 3. 흡인병에 분비물이 가득 차면 버리고 세척한다. 4. 가래가 묻은 의류는 일반 의류와 분리하여 세탁한다. 5. 가래를 흡인한 카테터는 흐르는 물에 씻은 후 사용한다. 정답은 4번에 가래가 묻은 의류는 일반 의류와 분리하여 세탁한다입니다. 가래와 같은 호흡기 분비물을 묻은 의류는 다른 의류와 분류하여 세탁하고 오염물질이 다른 물품으로 옮겨지는 것을 예방해야 합니다. 사용한 장갑이나 일회용 카테터는 재사용하지 않으며 오염된 물품은 정해진 방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물품을 처리한 후에는 비누와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손 위생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번 시설에서 전기 사고에 대비하여 안전수칙을 지킨 경우는 1. 플러그를 뽑을 때 전선을 잡고 뽑는다. 2. 전원이 켜진 전기기구를 물로 세척한다. 3. 의료기기는 접지형 3핀 플러그를 사용한다. 4. 전선이 벗겨진 경우 청테이프를 붙여 사용한다. 5. 하나의 콘센트에 전기코드 여러 개를 이어서 사용한다.
정답은 3번에 의료기기는 접종 3핀 플러그를 사용한다입니다. 옆에 그림에 나와져 있는 거가 3핀 플러그입니다. 의료기기는 전기 누전이나 감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접지형 3핀 플러그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플러그를 뽑을 때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 몸체를 잡아야 하며 전기기구를 물로 세척하면 감전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전선이 손상되었다면 임시로 테이프를 붙여 사용하지 말고 교체하거나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전기기구를 연결하면 과부하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5번 다음 중에서 낙상 위험이 높은 대상자는 1.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 2.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는 대상자 3. 굽이 낮은 신발을 신고 있는 대상자 4. 시력에 맞는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대상자 5. 복합질환으로 5가지 종류의 약물을 복용하는 대상자 정답은 5번의 복합질환으로 5가지 종류의 약물을 복용하는 대상자입니다. 여러 종류의 약물을 복용하는 다약제 복용 대상자는 약물의 부작용이나 약물 간 상호작용으로 어지럼증, 저혈압, 졸림, 균형 감각 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어 낙상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 보청기나 시력에 맞는 안경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은 청각과 시각을 보완하여 낙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굽이 낮고 안정적인 신발을 신는 것도 안전한 보행에 도움이 됩니다. 휠체어 사용 대상자는 이동 시 안전장치를 확인하고 적절하게 보조해야 합니다. 6번 고혈압 대상자에게 혈압을 낮추기 위해 제공할 수 있는 칼륨이 많이 함유된 식품은 1. 누룽지 2. 조개젓 3. 강된장 4. 찐 고구마 5. 마른 오징어 정답은 4번의 찐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칼륨이 풍부한 대표적인 식품으로 나트륨 배출을 돕고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조개젓과 강된장 같은 젓갈, 장류는 나트륨 함량이 높아서 고혈압 대상자는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마른 오징어 역시 염분이 높은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기 중에서는 찐 고구마가 가장 적절한 식품입니다. 7번 다음과 같은 표시 기호가 있는 의복의 다림질 방법은 1. 80에서 120도로 다림질한다. 2. 80에서 120도씨에 물을 분무한 후 다림질한다. 3. 80에서 120도로 다림질한 후 펴서 보관한다. 4. 80에서 120도로 다림질한 후 완전히 말린다. 5. 원단 위에 천을 덮고 80에서 120도로 다림질한다. 정답은 5번에 원단 위에 천을 덮고 80에서 120도로 다림질한다입니다. 이 표시가 원단 위에 천을 덮는 천의 표시입니다. 밑에 다림질할 물건이 있고 천을 덮고 80에서 120도씨의 다림질로 해야 되는 거죠. 8번 대상자가 복용하던 처방된 약이 떨어져 요양보호사가 대신 구매할 때 옳은 방법은 1. 약국에 전화를 걸어 가져오게 한다. 2. 약을 구매하는 일은 가족이 하게 한다. 3. 대행할 다른 업무까지 모았다가 처리한다. 4. 약을 구매하기 전에 처방전과 비용을 준비한다. 5. 사적인 일을 먼저 보고 남은 시간에 구매한다. 정답은 4번에 약을 구매하기 전에 처방전과 비용을 준비한다입니다. 처방된 약을 대신 구매할 때는 처방전과 약값 등 필요한 비용을 미리 준비하여 정해진 약을 정확하게 구입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 약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른 약으로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약 구매는 대상자의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업무이므로 사적인 일을 먼저 처리하거나 다른 개인적인 용무와 함께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9번 치매 대상자가 흥분해서 서랍 안에 물건을 꺼내어 헝클어 놓는 행동을 반복할 때 대처 방법은 1. 행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린다. 2.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물어본다. 3. 반복 행동을 그만두도록 손으로 제지한다. 4. 청소하기 어려우니 그만하라고 설득한다. 5. 콩나물 다듬는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한다. 정답은 5번에 콩나물 다듬는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한다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흥분하여 반복적인 행동을 할 때는 행동을 강제로 막거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안전한 다른 활동으로 관심을 전환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콩나물 다듬기처럼 대상자가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제안하면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심리적인 안정을 돕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상자 행동을 억지로 제재하거나 꾸짖으면 오히려 불안과 흥분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10번 치매 대상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복용약은 식탁 위에 놓아둔다. 2. 욕실 세제는 세면대 위에 둔다. 3. 달리는 차 안에 있을 때는 문을 잠근다. 4. 과일 모양의 자석을 냉장고에 부착한다. 5. 온수 수도꼭지는 투명 테이프로 표시한다. 정답은 3번에 달리는 차 안에 있을 때는 문을 잠근다입니다. 치매 대상자는 판단력과 위험에 대한 인식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차량으로 이동할 때 문이 열리지 않도록 잠금 장치를 확인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복용약과 욕실 세제는 대상자가 임의로 복용하거나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손이 닿지 않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작은 자석은 삼킴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사용에 주의해야 하며 온수 수도꼭지는 화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대상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안전 표시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1번 치매 대상자가 이 감자 너무 맛있어 라며 새 스피너를 먹을 때 대처 방법은 1. 진짜 맛있겠네요 라며 하던 일을 계속한다. 2. 이게 정말 감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한다. 3. 이건 건강에 해로워요 라고 말하며 비누를 바로 뺏는다. 4. 이건 산성 성분이 들어간 세수비누예요 라고 설명한다. 5. 제 거랑 바꿔 먹어요 라며 대상자가 좋아하는 간식과 교환한다. 정답은 5번에 제 거랑 바꿔 먹어요 라며 대상자가 좋아하는 간식과 교환한다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비누를 음식으로 착각하여 먹으려 할 때는 강하게 뺏거나 잘못을 지적하여 흥분시키기보다 안전하게 비누를 치우면서 대상자가 좋아하는 음식이나 간식으로 자연스럽게 관심을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건 비누입니다. 라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거나 대상자의 생각이 틀렸다고 질문하는 것은 불안이나 저항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비누를 삼킨 경우에는 즉시 의료진에게 알리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12번 밤에 자다가 깨서 배를 움켜잡고 거실을 배회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복통이 있는지 확인한다. 2. 따뜻한 녹차를 제공한다. 3.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준다. 4. 문을 열어 신선한 바람을 쏘이게 한다. 5. 빨래를 개면서 에너지를 소모하게 한다. 정답은 1번에 복통이 있는지 확인한다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평소와 다르게 배회하면서 배를 움켜잡고 있다면 먼저
복통이나 신체적인 이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치매 대상자는 자신의 통증이나 불편함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행동의 변화도 중요한 관찰 대상입니다. 복통의 정도와 다른 증상이 있는지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보호자나 의료진에게 알립니다. 단순히 배회 행동으로 판단하여 기다리거나 활동을 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13번 치매 대상자의 수면을 돕는 방법은 1. 취침 직전에 운동을 하게 한다. 2. 취침 전 좋아하는 술을 한 잔 제공한다. 3. 저녁 식사 후 바로 잠자리에 들게 한다. 4.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게 한다. 5. 밤에 잠이 부족한 경우 낮잠을 충분히 자게 한다. 정답은 4번에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게 한다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수면을 돕기 위해서는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잠자리에 드는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침 직전에 격렬한 운동이나 음주는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또한 밤에 잠을 못 잤다고 낮잠을 오래 자게 하면 밤에 다시 잠들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낮에는 적절한 활동을 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14번 치매 대상자가 딸에게서 선물 받은 지갑을 누군가 훔쳐갔다며 주위 사람을 의심할 때 대처 방법은 1. 지갑을 언제 어디에 두었는지 물어본다. 2. 다른 대상자에게 지갑을 가져갔는지 확인한다. 3. 지갑을 잃어버린 것에 사실인지 재차 확인한다. 4. 딸에게 더 좋은 지갑을 사오게 하겠다고 말한다. 5. 평소에 지갑을 두는 장소로 가서 함께 찾아본다. 정답은 5번에 평소에 지갑을 두는 장소로 가서 함께 찾아본다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의심할 때에는 누가 훔쳐갔는지를 따지거나 사실 여부를 계속 확인하기보다 대상자의 불안한 마음을 받아주고 함께 물건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 지갑을 보관하는 장소를 함께 확인하면 대상자의 불안을 줄이고 자연스럽게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른 대상자를 의심하게 하거나 잘못된 생각이라고 강하게 부정하면 불안과 갈등이 커질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15번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던 치매 대상자가 앞에 앉아 있는 노인에게 화내며 욕을 할 때 대처 방법은 1. 즉시 사과하게 한다. 2. 단호한 어조로 욕을 멈추게 한다. 3. 진정시킨 후 화가 난 이유를 물어본다. 4.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다고 경고한다. 5. 서로 대면하지 않도록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 한다. 정답은 5번에 서로 대면하지 않도록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 한다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고 욕설을 할 때는 우선 대상자와 상대방을 분리하여 더 큰 갈등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 하면서 감정을 가라앉힐 수 있도록 돕습니다. 즉시 사과를 강요하거나 단호하게 야단치고 프로그램 참여를 제한하겠다고 경고하면 대상자의 흥분이 더 심해질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16번 해질녘만 되면 집안을 왔다 갔다 하며 불안해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커튼을 걷어 밖을 볼 수 있게 한다. 2. 조명을 어둡게 하여 마음을 안정시킨다. 3. 혼자 조용히 쉴 수 있는 시간을 늘려준다. 4. 좋아하는 반려동물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한다. 5. 피자와 콜라를 제공하여 포만감을 느끼게 한다. 정답은 4번에
좋아하는 반려동물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한다입니다. 해질 무렵 불안해하며 배회하는 치매 대상자에게는 익숙하고 좋아하는 활동이나 대상과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하여 안정감을 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반려동물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심리적인 안정과 정서적 편안함을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면 어두운 환경은 혼란과 낙상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적절한 조명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혼자 있게 하기보다는 불안을 줄일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17번 치매 대상자가 다른 치매 대상자의 앞에서 옷을 벗고 성기를 노출할 때 대처 방법은 1. 상하이가 붙은 옷으로 갈아입힌다. 2. 모욕감을 주어 행동을 멈추게 한다. 3. 자연스럽게 다가가 옷을 입혀준다. 4. 크게 소리를 질러 행동을 제지한다. 5. 다른 치매 대상자에게 행동의 원인을 이해시킨다. 정답은 3번에 자연스럽게 다가가 옷을 입혀준다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다른 사람 앞에서 옷을 벗거나 성기를 노출하는 행동을 할 때는 큰 소리로 야단치거나 수치심을 주지 않고 자연스럽게 다가가 옷을 입도록 돕는 것이 적절합니다. 행동을 강하게 제지하거나 모욕감을 주면 대상자의 불안과 흥분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의 다른 대상자에게 불필요하게 상황을 설명하여 대상자가 더욱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행동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불편함이나 환경적 요인이 있었는지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18번 대상자와 대화할 때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법으로 바람직한 것은 1. 대화하는 내내 웃는다. 2. 손가락으로 지적하며 이야기한다. 3. 대상자와 같은 눈높이에서 이야기한다. 4. 시선은 분산되지 않도록 한 곳에 고정한다. 5. 대상자가 이야기하는 동안 계속 고개를 끄덕인다. 정답은 3번에 대상자와 같은 눈높이에서 이야기한다입니다. 대상자와 대화할 때는 같은 눈높이에서 자연스럽게 눈을 맞추며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법입니다. 이는 대상자에게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과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대화하는 내내 웃거나 계속 고개를 끄덕이는 것은 부자연스러울 수 있으며 손가락으로 상대방을 지적하는 행동은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시선도 한 곳에 지나치게 고정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유지해야 합니다. 19번 겨울에 여름 옷을 입고 외출하려는 치매 대상자와 올바르게 의사소통한 것은 1. 안 돼요. 여름 옷 입으면 감기에 걸려요. 2. 지금이 어떤 계절인지 알고는 계신 거예요. 3. 네, 원하시는 대로 여름 옷을 입고 나가세요. 4. 여름 옷 위에 두꺼운 외투를 껴입고 함께 나가요. 5. 그 옷 입고 나가시면 제가 아드님께 혼나요. 다른 옷으로 갈아입어요. 정답은 4번에 여름옷 위에 두꺼운 외투를 껴입고 함께 나가요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으려고 할 때는 대상자의 선택을 무조건 막거나 틀렸다고 지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4번처럼 대상자가 원하는 옷을 입도록 존중하면서 두꺼운 외투를 함께 입도록 제안하면 대상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추위로부터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반면 "안 돼요"라고 강하게 제지하거나 계절을 알고 있는지 따지는 것은 대상자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20번 더러워진 옷을 갈아입지 않으려는 대상자에게 나아 전달법으로 올바르게 의사소통한 것은 1. 매번 옷 갈아입히기가 진짜 힘드네요. 2. 옷을 갈아입으면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3. 더러워진 옷을 갈아입는 것이 싫으시군요. 4.
옷을 갈아입지 않으시니 건강을 해칠까 봐 걱정돼요. 5. 옷을 갈아입고 저와 함께 밖에 나가서 산책하실래요? 정답은 4번에 옷을 갈아입지 않으시니 건강을 해칠까 봐 걱정되어입니다. 나전달법은 상대방의 행동을 비난하거나 지시하기보다 자신의 느낌이나 걱정을 솔직하게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4번은 대상자를 비난하지 않고 건강을 해칠까 봐 걱정돼요 라고 자신의 걱정을 표현하고 있어 나전달법에 해당합니다. 1번은 상대방의 행동으로 인한 자신의 불편함을 강조하고 있고, 3번은 대상자의 감정을 반영하는 표현이고, 5번은 행동을 제한하는 표현입니다. 21번 대상자가 코로나19 때문에 애들이 못 오니까 밥맛도 없고 외롭네 라고 이야기할 때 공감적 반응은 1.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못 오죠. 2. 우울해하니까 다른 이야기 할까요? 3. 코로나19 때문에 제가 더 외로워요. 4. 그동안도 잘 참으셨는데 조금만 더 참으세요. 5. 매주 보던 자녀분들을 못 보시니까 마음이 허전하시군요. 정답은 5번에 매주 보던 자녀분들을 못 보시니까 마음이 허전하시군요. 입니다. 공감적 반응은 대상자의 말에 대해 충고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 그 사람이 느끼고 있는 감정을 이해하고 반영해 주는 것입니다. 5번은 자녀를 만나지 못해 느끼는 대상자의 외롭고 허전한 감정을 그대로 표현해 주고 있어 적절한 공감적 반응입니다. 반면 다른 선택지는 대상자의 감정을 축소하거나 다른 이야기로 돌리거나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어 공감적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22번 다음의 의사소통 방법이 도움이 되는 대상자는 말의 의미를 이해할 때까지 반복하여 전달하고 이해 여부를 확인한다. 밝은 방에서 입모양을 볼 수 있도록 시선을 맞추며 말한다. 1. 시각장애 2. 언어장애 3. 노인성 난청 4. 진압력 장애 5. 판단력 장애 정답은 3번의 노인성 난청입니다. 노인성 난청 대상자는 청력이 저하되어 상대방의 말을 잘 듣지 못하거나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밝은 곳에서 대상자의 눈을 맞추고 입모양을 볼 수 있도록 얼굴을 마주보며 천천히 명확하게 말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해하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하고 대상자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큰 소리로만 말하기보다는 뚜렷하고 천천히 저음으로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3번 다음 중 질식이 의심되어 하이미법이 필요한 대상자는 1번이죠. 1번은 목을 V자로 감싸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초킹 사인이라고 해요. V 사인. V 사인의 질식은 초킹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손을 V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V 사인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24번 대상자가 반응은 없으나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이 관찰될 때 취하게 하는 회복 자세는 정답은 1번이죠, 1번. 옆으로 돌려서 팔은 머리 위로 올리고 반대팔은 귀 밑으로 해서 옆으로 돌리게 되면 대상자가 혹시라도 토하게 되면 바닥으로 토할 수가 있겠죠. 25번 심폐소생술을 할 때 기도 유지를 위한 자세는 정답은 2번이죠. 이마를 누르고 턱을 위로 올린 자세로 해야 기도가 잘 열리겠죠. 26번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 2. 전기 충격이 전달될 때
대상자를 붙잡아 지지한다. 3. 자동 심장 충격기는 10분 간격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한다. 4. 전원 켜기, 심장 리듬 분석, 전극 패드 부착, 제세동 순서로 사용한다. 5. 전기 충격을 전달하고 나서 2분 후에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반복한다. 정답은 1번에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입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가 심장 리듬을 분석할 때는 정확한 분석을 위해 대상자에게 아무도 접촉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전기 충격을 전달할 때도 감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상자에게서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순서는 일반적으로 전원을 켜고 패드를 부착하고 심장 리듬을 분석한 후 필요하면 재세동하는 순서입니다. 재세동 후에는 지체하지 않고 즉시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행합니다. 의식과 반응을 확인한다 라고 나오면 오답입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는 10분이 아니고 2분 간격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합니다. 전기 충격을 전달하고 나서는 2분 후가 아니라 즉시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반복합니다. 27번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지고 모든 일에 신중해지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 1. 회복성, 2. 의존성, 3. 조심성, 4. 능동성, 5. 외향성. 정답은 3번의 조심성입니다. 노년기에는 신체적, 인지적 변화와 함께 새로운 상황에서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지고 신중하게 판단하려는 조심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실패나 위험을 피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려는 심리적 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반면 의존성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려는 성향을 의미하며 능동성과 외향성은 이 문제에서 설명하는 특성과 다릅니다. 28번 노인 부모가 결혼한 자녀와 가까이 살면서 자녀의 보살핌을 받는 가족 형태는 1. 핵가족, 2. 조손가족, 3. 동거가족, 4. 한부모 가족, 5. 수정확대 가족. 정답은 5번의 수정확대 가족입니다. 수정확대 가족은 노인 부모와 결혼한 자녀가 같은 집에서 함께 생활하지는 않지만 가까운 거리에 살면서 자녀가 부모를 돌보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가족 형태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세대 간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할 때 서로 돌봄을 제공하는 수정확대 가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핵가족은 부부와 미혼 자녀 중심의 가족이며 동거가족은 여러 세대가 한 집에서 함께 생활하는 형태와 구별됩니다. 29번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근로복지공단이다. 2. 장기요양보험 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한다. 3. 장기요양 인정 여부 및 등급은 방문조사자가 판정한다. 4. 장기요양급여에서 주야간 보호는 시설급여에 해당된다. 5. 재가급여를 이용하면 급여 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한다. 정답은 2번에 장기요양보험 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한다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하고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가입자는 국민이죠. 장기요양 인정 신청 후 공단 직원이 방문조사를 실시하지만 최종적인 인정 여부와 등급은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합니다. 주야간 보호는 어르신을 일정 시간 보호하는 재가급여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재가급여의 본인부담금은 15%이므로 5번의 20%도 틀립니다. 20%는 시설급여죠. 30번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서식 유형은
등급에 따른 이용 한도액과 본인 부담률, 급여의 종류와 횟수, 비용, 인정 유효 기간, 1. 욕구 사정 기록지, 2. 기능 상태 기록지, 3. 장기 요양 인정서, 4.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5.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계획서. 정답은 4번의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입니다. 개인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는 대상자의 장기 요양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과 본인 부담률, 이용할 수 있는 급여의 종류와 횟수, 비용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장기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 요양 인정서는 장기 요양의 등급과 인정 유효 기간 등을 확인하는 서류이며, 급여 제공 기록지는 실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내용을 기록하는 서식입니다. 31번 요양보호 업무의 목적은 1. 평생 교육 프로그램 개발, 2. 대상자의 신체 기능 증진, 3. 가족 중심의 서비스 제공, 4. 대상자의 시설 입소 유도, 5.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알선. 정답은 2번의 대상자의 신체 기능 증진입니다. 요양보호 업무의 중요한 목적은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하여 일상생활을 보다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대상자가 할 수 있는 일까지 대신해 주기보다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중심의 서비스나 시설 입소를 유도하는 것이 요양보호 업무의 목적은 아닙니다. 32번 노인 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1. 머리 감기기, 2. 외출 시 동행, 3. 옷 갈아입히기, 4. 식사 준비 및 정리, 5. 청소 및 주변 정돈. 정답은 2번의 외출 시 동행입니다.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에는 대상자가 외출할 때 필요한 외출 동행, 장보기, 은행 업무, 관공서 이용 등 개인적인 활동을 돕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머리 감기기와 옷 갈아입히기는 신체 활동 지원에 해당하며, 식사 준비와 정리는 일상생활 지원, 청소와 주변 정돈, 이것도 일상생활 지원 네, 해당합니다. 따라서 보기 중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2번 외출 시 동행입니다. 33번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시설 대상자의 기본 권리는 개인의 선호와 건강 상태에 따른 개별화된 식단을 제공한다. 잔존 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해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1.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2.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3.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4.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5.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정답은 1번의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입니다. 시설 대상자는 자신의 건강 상태와 개인적인 선호를 고려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개별에 대한 식단을 제공하고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유지 향상하기 위한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상태와 욕구를 존중하면서 안전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34번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노인학대 유형은 치매 대상자가 감기 증세로 몸져 누워 있었지만 보호자는 돈이 없다며 대상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며칠 동안 집을 비웠다. 1. 방임, 2. 유기, 3. 신체적 학대, 4. 정서적 학대, 5. 경제적 학대. 정답은 1번의 방임입니다. 방임은 보호자나 부양 의무자가 노인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료, 위생,
안전 등의 보호와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대상자가 아픈 상태임에도 보호자가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필요한 의료적 보호를 하지 않았으므로 방임에 해당합니다. 필요한 돌봄 의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방임, 노인을 버리고 떠나면 유기입니다. 35번 다음의 행위가 포함된 성희롱 유형은 야한 농담하기, 성적 관계를 회유하기, 성적인 정보 유포하기. 1. 육체적 성희롱, 2. 시각적 성희롱, 3. 언어적 성희롱, 4. 사회적 성희롱, 5. 위계적 성희롱. 정답은 3번의 언어적 성희롱입니다. 언어적 성희롱은 성적인 농담이나 외모에 대한 성적 평가, 성적 관계를 요구하거나 회유하는 말, 성적인 소문이나 정보를 퍼뜨리는 등 말이나 언어를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육체적 성희롱은 신체적인 접촉, 시각적 성희롱은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 등을 보여주는 행위와 관련됩니다. 36번 대상자로부터 요양보호사가 성희롱을 당했을 때 장기요양 기관장의 대처 방법은 1. 대상자를 다른 요양기관에 의뢰한다. 2. 대상자에게 서비스 중단 조치를 취한다. 3.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행정직 업무에 배치한다. 4. 대상자에게 성희롱 예방 교육을 2년마다 1회 이상 제공한다. 5. 요양보호사에게 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관장이 직접 실시한다. 정답은 2번에 대상자에게 서비스 중단 조치를 취한다입니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성희롱을 한 경우 기관장은 피해 요양보호사를 보호하고 성희롱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 방법으로 해당 대상자에게 대한 서비스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피해 요양보호사를 일방적으로 다른 업무에 배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기관장이 직접 심리치료를 실시하는 것도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37번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하는 행동규범을 준수한 사례는 1. 표준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였다. 2. 서비스 제공 기록지는 업무 수행 직후 기록하였다. 3. 서비스의 우선순위는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정하였다. 4. 대상자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감사 답례품을 받았다. 5. 서비스 시간 변경 요청 시 조정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정답은 2번에 서비스 제공 기록지는 업무 수행 직후 기록하였다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 후 제공한 내용을 사실대로 정확하게 기록해야 하며 서비스 제공 기록지는 업무 수행 직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표준 서비스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임의로 제공해서는 안 되며 서비스의 우선순위도 대상자의 욕구와 기관의 지침 등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대상자에게 감사의 의미로 받는 답례품이나 금품도 부적절할 수 있으므로 받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38번 다음의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장기요양 3등급 대상자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사정하면서 본인 부담금을 감면해주지 않으면 다른 기관으로 옮기겠다고 말하였다. 1. 대상자의 등급을 상향 조정해준다. 2. 비용 감면 대신 서비스 시간을 늘린다. 3. 기관장에게 알리고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준다. 4. 신규 대상자를 소개해주면 할인해준다고 말한다. 5. 본인 부담금 할인은 노인장기요양법 위반이라고 설명한다. 정답은 5번에 본인 부담금 할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이라고 설명한다입니다. 장기요양 기간은 정해진 본인 부담금을 임의로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유인해서는 안 됩니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해하더라도 임의로 비용을 감면해 주거나 서비스 시간을 늘려줘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장기요양 등급은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상자에게 본인 부담금 할인은 관련 법령에 위반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안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39번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에게 업무의 어려움을 하소연한다. 2. 자신의 업무 활동과 지도받은 내용을 점검한다. 3. 대상자의 복지용구를 저렴한 비용으로 구입해준다. 4. 대상자의 낙상사고 발생 시 요양보호사가 스스로 처리한다. 5. 서비스 제공 방법이 확실치 않을 경우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도움을 청한다. 정답은 2번에 자신의 업무 활동과 지도받은 내용을 점검한다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자신의 업무를 수행한 후 업무 활동과 지도받은 내용을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는 자신의 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고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직업윤리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대상자에게 개인적인 어려움을 하소연하거나 금전적인 이익과 관련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하면 혼자 처리하지 말고 기관에 보고하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40번 다음의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가 하루 종일 사용하여 젖은 일회용 마스크를 보호자가 아깝다며 빨아서 재사용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1. 보호자의 말을 못 들은 척한다. 2. 기관장과 의논하겠다며 답변을 피한다. 3. 대상자에게 의견을 물어보겠다고 말한다. 4. 마스크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5. 보호자의 의견대로 빨아서 사용하겠다고 말한다. 정답은 4번에 마스크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입니다. 일회용 마스크를 세척하여 재사용하면 마스크의 기능과 감염 예방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재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호자가 비용 전략을 이유로 재사용을 요구하더라도 요양보호사는 보호자의 요구를 그대로 따르기보다 마스크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음을 설명하고 새 마스크를 사용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대상자의 건강과 감염 예방을 우선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문제는 시험에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재사용하는 거나 아니면 기저귀를 재사용해 달라는 이런 문구가 자주 나옵니다. 41번 요양보호사의 전신 스트레칭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동작은 빠르고 신속하게 한다. 2. 호흡을 참고 스트레칭을 한다. 3. 같은 동작을 10분간 반복한다. 4. 통증이 느껴질 때까지 지속한다. 5. 스트레칭된 자세를 10 내지 15초 정도 유지한다. 정답은 5번에 스트레칭된 자세를 10에서 15초 정도 유지한다입니다. 스트레칭은 근육과 관절을 천천히 늘리고 일정 시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칭을 할 때는 호흡을 자연스럽게 유지하고 반동을 주거나 빠르게 움직이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통증이 느껴질 정도로 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스트레칭된 자세를 10에서 15초 정도 유지하는 5번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42번 결핵 대상자와 접촉한 후 요양보호사의 대처로 옳은 것은 1. 100일의 예방접종을 한다. 2. 멸균 소독 가운을 착용한다. 3. 예방적 항생제를 복용한다. 4. 기침을 할 때는 손으로 가리고 한다. 5.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한다. 정답은 5번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한다입니다. 결핵 대상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경우에는 결핵에 감염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핵은 주로 공기를 통해 전파되므로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백일의 예방접종은 결핵 예방과 관련이 없으며 임의로 예방적 항생제를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기침할 때는 손보다 휴지나 팔꿈치 안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는 기침 예절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43번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구강건조증 감소 2. 지방의 흡수력 감소 3. 당 내성 증가 4. 항문 관략근 긴장도 증가 5. 췌장의 소화효소 분비 증가. 정답은 2번에 지방의 흡수력 감소입니다. 노화가 진행되면 침과 위액, 소화효소 등의 분비가 감소하여 소화 및 영양소 흡수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 소화와 흡수 능력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반면 노인에게는 구강 건조가 증가하고 당 내성은 감소하며 항문 관략근의 긴장도와 췌장의 소화효소 분비도 감소하는 방향으로 변화합니다. 44번 천식 대상자의 호흡곤란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바닥에 카펫을 깔아둔다. 2. 차고 건조한 공기로 환기한다. 3. 뜨거운 물로 침구류를 세탁한다. 4. 매년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한다. 5. 운동 시작 전에 기관지 확장제 사용을 금한다. 정답은 3번에 뜨거운 물로 침구류를 세탁한다입니다. 천식은 진먼지기 진드기와 같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의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침구류를 뜨거운 물로 세탁하여 진먼지 진드기를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카펫은 먼지와 진드기가 쌓이기 쉬워 피하는 것이 좋으며 차고 건조한 공기는 기관지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운동 중 기관지 확장제 사용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예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무조건 금하지 않습니다. 45번 고혈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혈관이 좁아지면 혈압이 낮아진다. 2. 염장식품이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된다. 3. 심장질환이 군태성 고혈압의 원인이 된다. 4. 이완기혈압은 심장에서 피를 짤 때의 압력이다. 5. 처방된 혈압약은 혈압이 조절되어도 계속 복용한다. 정답은 5번에 처방된 혈압약은 혈압이 조절되어도 계속 복용한다입니다. 혈압약은 혈압이 정상 범위로 조절되더라도 의사의 지시 없이 임의로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혈관 저항이 증가하여 혈압이 상승할 수 있으며 염장식품은 나트륨 함량이 높아 고혈압 관리에 좋지 않습니다. 본태성 고혈압은 특정한 하나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심장이 수축하여 혈액을 내보낼 때의 압력은 수축기 혈압, 심장이 이완할 때의 압력은 이완기 혈압입니다. 46번 골다공증의 위험 요인으로 옳은 것은 1. 흡연 2. 일광욕 3. 칼슘 섭취 4. 체중 부하 운동 5. 여성 호르몬 치료. 정답은 1번의 흡연입니다. 흡연은 골밀도를 감소시키고 골다공증 및 골절 위험을 높이는 대표적인 위험 요인입니다. 반면 적절한 일광욕은 비타민 D 합성에 도움을 주며 칼슘 섭취와 체중 부하 운동은 골밀도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여성 호르몬 치료 역시 상황에 따라 골다공증 예방에 활용될 수 있으므로 위험 요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골다공증 위험 요인은 흡연, 운동 부족, 칼슘, 비타민 D 부족입니다.
47번 천골 부위의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 도넛 모양의 베개 사용을 제한하는 이유는 1. 체위 변경이 어려우므로 2. 배설물 처리가 어려우므로 3. 피부의 건조함이 증가하므로 4. 옷을 갈아입히기가 어려우므로 5. 천골 부위의 혈액순환이 저하되므로 정답은 5번에 천골 부위의 혈액순환이 저하되므로입니다. 옆에 그림이 도넛 베개입니다. 도넛 모양의 베개는 가운데가 뚫려 있어 압력을 줄여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베개의 가장자리 부분에 압력이 집중되어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골 주변 조직에 압력이 집중되면 혈액 공급이 감소하여 욕창이 발생하거나 악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욕창 예방을 위해서는 도넛 모양의 베개 사용을 피하고 규칙적인 체위 변경과 압력 분산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8번 안압 상승으로 시신경이 손상되어 시력이 저하되는 질환은 1. 백내장, 2. 결막염, 3. 녹내장, 4. 망막박리, 5. 황반변성. 정답은 3번의 녹내장입니다. 녹내장은 안압 상승 등으로 시신경이 손상되어 시야가 점차 좁아지고 시력이 저하되는 질환입니다.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어 발견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안과 검진이 중요합니다. 백내장은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질환이고 결막염은 결막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황반변성은 망막 중심 부인 황반이 손상되는 질환입니다. 49번 당뇨병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콜레스테롤 시기를 섭취한다. 2. 인슐린 주사약을 구강으로 복용한다. 3. 감염이 있는 경우 저혈당에 대비한다. 4. 운동은 식후 30분에서 1시간경에 시작한다. 5. 활동량이 증가할 경우 고혈당에 대비한다. 정답은 4번에 운동은 식후 30분에서 1시간경에 시작한다입니다. 당뇨병 대상자는 식사와 운동을 적절히 조절하여 혈당을 관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식후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인슐린은 경부로 복용하면 위장관에서 파괴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주사로 투여하며 감염이 발생하면 혈당이 상승할 수 있으므로 혈당 관리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활동량이 갑자기 증가하면 혈당이 지나치게 떨어질 수 있으므로 저혈당에 대비해야 합니다. 50번 선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만성질환이다. 2. 의식 수준이 명료하다. 3. 증상이 갑자기 나타난다. 4. 주의력 집중에 변화가 없다. 5. 집중력, 진압력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은 3번의 증상이 갑자기 나타난다입니다. 선망은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급성 상태로 의식과 주의 집중력이 저하되고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진압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하루 중에도 증상의 정도가 변하는 변동성이 특징적으로 나타납니다. 반면 치매는 일반적으로 서서히 진행되는 만성적인 인지기능 저하가 특징입니다. 따라서 보기 중 증상이 갑자기 나타난다가 옳은 설명입니다. 오늘 문제는 여기까지입니다. 틀린 문제는 반드시 다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